다음은 조합 회로 개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대표적인 조합 회로인 멀티플렉서, 인코더, 디코더, 버퍼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합 회로는 컨비네이셔널 서킷이라고 얘기하며 논리 게이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말합니다. 조합 회로의 특성은 입력 신호의 변화가 일정한 지연 시간 뒤에 출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합 회로는 트랜스페런트 서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 회로는 내부에 기억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조합 회로로 멀티플렉서, 인코더 또는 디코더, 그다음에 반가산기, 전가산기, 즉 하프 헤더, 풀 헤더가 있고 버퍼가 있습니다. 먼저 멀티플렉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서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한 개만을 선택해서 출력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트루스 테이블은 입력 신호 A0, A1 두 개가 있고 이 A0, A1 중에 출력할 신호를 선택하는 S 신호가 있습니다. S는 셀렉트 신호로 이 출력을 A0를 출력할지 A1을 출력할지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S 신호가 0인 경우에는 0번의 그 입력을 출력하게 되기 때문에 Y의 출력 값은 I0의 값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S가 1인 경우에는 1의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내보내기 때문에 I1의 값을 그대로 Y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S에 따라서 S 값에 따라서 I0, 입력 0를 출력할 건지 입력 1을 출력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멀티플렉서의 심볼은 이와 같이 사다리꼴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고 각각의 0번 입력에 번호를 매기게 되는데 이 번호는 결국 이 셀렉트 신호의 값에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로직 게이트를 사용해서 이런 멀티플렉서를 구현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I0 인풋과 I1의 인풋이 있고 이 셀렉트 신호를 이 I1과 I1에 같이 입력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는 S, 여기가 S이면은 인버터를 통하기 때문에 S 바, 즉 0인 경우가 되겠고요. 밑에는 S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1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S가 0인 경우에는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면은 이 I0의 출력이 그대로 Y로 출력되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S가 1인 경우에는 여기가 0이 되겠죠. 0이 되면은 I0가 출력되지 않고 I0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출력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S가 1인 경우에는 이 I1이 그대로 출력돼서 이 I1의 값이 그대로 Y에 반영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신호를 이진값으로 변환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이에 n승계의 입력 신호 중에서 활성화된 한 개의 신호의 위치를 n비트로 표현하게 됩니다. 요 EN이 이에 n승이 되겠습니다. 포트 2 인코더는 4개의 입력을 2비트로 출력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인코더의 일종인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입력 신호 중 최상위 비트의 위치를 이진값으로 표현하는 회로가 프라이어리티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인풋 D0, D1, D2, D3가 이와 같이 입력된다고 가정했을 때 출력되는 아웃풋 값은 2비트 A1, A0가 되겠습니다. 이 V비트는 밸리더티브 비트로 해서 이 출력된 값이 의미를 갖냐 안 갖냐를 표시하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비트가 1인 경우만 실제로 의미를 갖게 되고 0인 경우에는 출력값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풋이 4비트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컨비네이션은 16가지가 되겠지만은 실제로 프라이어리티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의 위치값만을 인코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최상위 비트의 위치만을 고려하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이 X는 동키어 표시가 되겠죠. 이 X는 실제로 1, 0, 1,
1인 경우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풋이 D0부터 D3까지 있을 경우에 최상위 비트의 위치, 최상위 비트가 1인 위치, 이 경우에는 D0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의 위치는 D1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D2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D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해야 할 값은 이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 값이 0의 위치이기 때문에 자릿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0이 되겠고, 이것은 1이 되겠고, 이 비트는 2, 이 비트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풋된 값 중에서 최상위로 1이 설정된 값을 출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된 결과 값은 그 빛 포지션에, 빛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D3, D2, D1, D0의 값이 가령 예를 들어 1, 0, 0, 1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때 이쪽이 MSB가 되고 요 1이 LSB가 되겠죠. 이 경우에 최상위 비트의 위치는 요 1이 되겠습니다. 요 위치는 0, 1, 2가 되기 때문에 결과로 출력되는 A1하고 A0 값은 1, 0가 되겠습니다. 이 트루스 테이블로 매핑시킨다면은 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는 n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최상위 비트의 위치를 이진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로 이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는 활성화된 비트의 포지션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회로를 구현하면은 이와 같이 인버터와 AND 게이트, 그 다음에 OR 게이트 3개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V비트를 모니터링해서 V비트를 관찰해서 이 V비트가 1인 경우에는 의미 있는 최상위 비트의 위치값을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코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더는 이진값을 해석해서 하나의 출력 신호만을 활성화시키는 회로입니다. 입력이 n비트라고 했을 때 출력값은 2의 n개가 됩니다. 따라서 디코더는 2 to 4, 3 to 8, 즉 2개의 인풋을 받아서 2의 자승이 되니까 4가 되겠죠. 4개의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되고요. 3 to 8 디코더는 2의 3승이 되기 때문에 8개의 출력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단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4개의 8개의 출력 신호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빗만을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비트는 비활성화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트루스 테이블은 2 to 4 디코더를 얘기합니다. 즉 인풋이 A1, A0, 출력이 이와 같이 D0, D1, D2, D3로 표시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풋 값이 00인 경우에는 이 D0가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됩니다. 01인 경우에는 D1이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 10인 경우에는 D2, 11인 경우는 D3. 이와 같이 D0부터 D3까지의 출력이 오직 한 비트만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2 to 4 디코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어진 입력을 해석해서 이 값이 무엇인지 이 값을 해석하는데 이 디코더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스케매틱은 2 to 4 디코더의 실제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도를 심볼로 표현하면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XY G로 표시되는 3비트인 경우에는 3 to 8 디코더를 표현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출력이 4개가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3 to 8인 경우에는 인풋이 3개이고 출력이 8개인 케이스가 되겠고 이것을 심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A1, A0 그 다음에 여기는 D0부터 D1, D2, D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 to 4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디코더는 입력되는 바이너리 값이 실제 어떤 값인지를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븐 세그먼트 디코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디코더는 이진값을
7개의 LED가 배치된 장치에 10진수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진값을 디코딩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여주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세븐 세그먼트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이 7개의 LED를 이와 같은 형태로 배치해서 숫자 0에서부터 9까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0을 표현하면은 주변에 있는 중앙에 있는 요것을 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은 요 두 개 B와 C를 켠 상태에서 나머지 다 꺼버리면 1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진수 0에서부터 9까지를 LED로 표시하는 걸 갖다가 세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그먼트 디코더는 이런 세그먼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진값의 인풋을 여기에 적절하도록 이렇게 신호를 디코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진리표는 세그먼트 디코더의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은 BCD가 되겠고 실제로 출력은 세그먼트의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의 이와 같은 7개의 세그먼트의 각각의 포지션 A, B, C, D, E, F, G 요거에 대한 출력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값은 7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이 의미하는 바는 A에 위치한 LED를 온시키란 얘기죠. 즉 키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령 BCD 인풋이 0000인 경우에는 실제로 이 세그먼트에 0을 표시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0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이와 같이 A, B, C, D, E, F를 다 켜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BCD 인풋이 0001이 되면은 실제로 세그먼트에 2를 표시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2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B하고 C를 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하고 C가 켜지고 나머지는 전부 꺼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즉 10진수를 표현하는 숫자를 세그먼트에다가 표시하기 위해서 켜야 할 LED의 위치를 이와 같이 출력으로 내보내는 이런 디코더를 세그먼트 디코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트루스 테이블에서는 이 진료표에서는 0에서 9까지만 얘기하는데요. A, B, C, D 4개가 있기 때문에 BCD 인풋이 아니라 최대 그 헥사까지도 표할 수가 있죠. 헥사데시멀 코드까지요. 그런 경우에는 9 플러스 A, B, C, D, E, F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A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문자 A 형태가 되는 거죠. B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C는 이와 같이 표시하면 되겠죠. D는 이와 같이 표시하면 되겠고 E는 좀 애매하게 되겠습니다. E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F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좀 E하고 F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요 디코더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A부터 F까지 즉 16진수 값을 표현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A, B, C, D, E 하고 F를 제외한 G를 켜면 되겠죠. 따라서 입력값이 여기에 10이 들어오는 경우는 1, 0, 1, 0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켜야 될 것은 A 키고 B, C, D, E, F는 꺼야 되겠죠. 그 다음에 G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A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A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인풋 값에 대해서 각각의 LED를 어떻게 켤 건지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이 세븐 세그먼트를 드라이브하는 드라이브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LED에 대해서 이 불리한 이퀘이션으로 구해놓은 것이 이 이퀘이션들이 되겠습니다. A인 경우에 이와 같이 즉 A인 경우에 인풋 변수인 A, B, C, D의 그 관계를 이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퍼는 입출력 로직 값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밑에 버퍼의 심볼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버퍼는 이와 같이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은 버퍼는 이와 같이 컨트롤 시그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풋 값이 그대로 아웃풋 값으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버퍼의 용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동전류의 증폭을 목적으로 버퍼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전압 레벨을 변경할 때 이 버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구동전류의 증폭이라는 것은 게이트의 출력 전류가 다른 게이트를 구동할 전류보다 부족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논류 회로에 팬아웃보다 많은 논류 회로를 구동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이 실제로 드라이버 해야 될, 즉 구동해야 될 디바이스가 4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여기서 나오는 출력의 전류가 이 D1, D2, D3, D4를 구동할 정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이 중간에 버퍼를 두어서 이 구동 전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퍼의 목적은 전압 레벨을 변경할 경우입니다. 전원전압이 두 개의 로직 회로의 전원전압이 한쪽은 3V, 이쪽의 전원전압이 3V, 한쪽은 5V라고 했을 때 이 전압 차이가 있게 되겠죠. 이 전압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같이 버퍼를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0, 1, 그리고 하이 임피던스 등 세 가지 상태로 허용하는 버퍼를 말합니다. 버스와 같이 신호선을 공유할 때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의 상태는 연결 상태, 즉 클로즈 상태와 단선 상태, 오픈 상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결 상태에서는 로직 값체로 또는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며 단선 상태에서는 하이 임피던스, 하이 G로 표시하는데요.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G라고 표시하면서 정기적으로 절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호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신호가 없는 플로팅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하이 임피던스, 즉 트라이스테이트 버퍼의 트루스 테이블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로직 심볼을 보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요 컨트롤 신호로 이네이블 신호가 있겠습니다. 즉 이네이블 신호에 따라서 이 인풋이 아웃풋으로 전달되거나 차단되게 되겠습니다. 이네이블 신호가 0이란 얘기는 인풋이 뭐냐에 상관없이 출력은 항상 하이 임피던스 상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연결이 끊어졌다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이네이블이 1이란 얘기는 인풋 값이 그대로 출력에 반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형상화하면은 이와 같이 스위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실제로 이네이블을 사용해서 이네이블이라는 제어 신호를 사용해서 이 스위치를 온시키거나 오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네이블이 하이인 경우에는 이 스위치가 닫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스위치가 닫혔다는 얘기는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 값에 반영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반면에 이네이블이 0이란 얘기는 이 스위치가 오픈된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인풋 값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되겠죠. 회로적으로는 이게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거의 용도는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의 회로가 있고 이 회로가 여러 개의 또 다른 회로로부터 이게 드라이브 되는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로가 0이 되고 이 회로가 1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값은 뭐가 될까요?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려면은 요거에 있는 요 두 회로가 뭐 오픈 컬렉터 타입이라는 별도의 특수한 타입의 로직 게이트인 경우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타입이 아닌 일반 타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컬리전이 일어나서 요 논리 값은 정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중간에 이와 같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사이에 집어넣어서 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렇게 차단시키게 됩니다. 이것도 차단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온오프 시키면 되겠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컨트롤. C가 1이면은 이게 연결되고, 여기 인버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C가 1인 경우에는 이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둘 중에 하나만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용도의 이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미트 트리거 버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미트 트리거 버퍼는 히스테리시스 함수를 사용한 버퍼를 얘기합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함수는 로직 레벨의 문턱값이, 즉 스레시홀드가 2개인 버퍼를 얘기합니다. 이게 히스테리시스 함수인데요. 이와 같이 로직 레벨의 문턱값이 2개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인풋이 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레벨이 값이 바뀌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미트 트리거 버퍼의 주요 사용 목적은요, 잡음을 제거할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식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디바운싱이 문제가 되는데요. 디바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위치를 열린 상태에서 닫았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이렇게 닫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부르르르 이렇게 떠는 거죠. 그죠? 기계적인 문제로 기계적인 결함이 되던 누르는 사람의 그 손떨림이 되던 이와 같이 깨끗하게 온이 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떠는 이런 것 갖다가 바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회로의 오동작을 유발하는 노이즈에 해당되고요.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슈미트 트리거 버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슈미트 트리거 버퍼의 심볼은 이와 같이 중간에 이런 형태의 마크가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슈미트 트리거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서 발생하는 이런 순간적인 노이즈 잡음을 깨끗하게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